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요즘 덕질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이교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또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제 상클 인스타그램 안내 한번 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제일 네. 위에 뜨는 계정이니까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또 빨리 가보죠. 우리 준비한 소식이 많으니까요. 깐느 영화제라고 하도 칸 영화제로 칸, 하는데 그쵸. 야 여기에 또 우리 블랙핑크 네. 또 제니 씨가 블랙핑크. 있었어요. 인유 에리어. 아, 네.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16일이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76회 칸 영화제가 네. 16일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 HBO 시리즈로 네. 참석을 한 건 제니 씨는 네, D 아이돌로 이제 D-아이돌. 비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 스케줄이 빡빡해서 워낙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스케줄이 빡빡해서 사실 참석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되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참석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22일 진행되는 공식 상영 이제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품이 데뷔작이잖아요, 배우로서의. 그래서 배우로서 데뷔작과 동시에 칸 영화제로 이제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사실 되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데뷔 동시에 바로 칸 영화제 땡겼네요. 첫 작품으로. 야. 네, 첫 작품으로. 대단하네요. 네, 역시. 근데 저 지금 나오는 저 예고 있잖아요. 네네. 나왔던 예고.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공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연기도 연기를. 잘하고. 진짜 연기 첫 도전이라서 사실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네. 뭐 무대에서는 이미 검증된 아티스트지만 연기로 또 어떨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MZ세대의 신성으로 불리는 요즘 아주 핫한 저도 아주 가수예요. 좋아합니다. 너무 핫한 이 가수 비비 또 칸 네, 영화제에서 칸으로 초청을 갑니다. 받았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시선에 이제 영화 화란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음. 이 화란에 사실 이제 첫 배우로서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영규의 동생 하얀 역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강인한 눈빛으로 연기를 소화하면서 가수뿐 아니라 배우로서의 행보도 기대를 높이고 있는 BBC입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모습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송중기 씨도 앞서서 이제 참석하기로 한 만큼 네.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하란으로 영화 하란으로 칸 영화제 초청됐다. 그리고 한 분 더 있더라고요. 그 가수 겸 배우 정수정. 예전에 크리스탈이라는 네. 예능으로 활동했죠. FX. 네. FX에. 네, 2세대 걸그룹이죠. 네. 칸 가수요? 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갑니다. 아직 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2세대 걸그룹 사실 FX의 크리스탈로 익숙한데 이제 배우죠. 정수정. 본명인 정수정으로 드라마도 활동을 많이 하고 나왔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칸 영화제에 참석을 합니다. 영화 거미집으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이 되는데요. 25일 오후 10시 반에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식 상영 및 레드카펫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고요. 26일에 이제 기자회견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야 그리고 뭐 에스파도 가잖아요. 에스파는 사실 처음이에요. K-팝 걸그룹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래요? 경우에는 네. 명품 주얼리 브랜드 쇼파드의 이제 글로벌 앰버서더 자격으로 가는데요. 사실 이 K-팝 아이돌 그룹이 배우가 아닌 아이돌 그룹으로 가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브랜드 앰버서더 자격으로 네. 가는 거군요. 야, 이것도 아주 대단하네요. 네. 그것도 대단하네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몇 해 전만 해도 칸 하면 정말 막 정말 그 영화계에서 오래 잔뼈가 굵은 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딱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상당히 어려졌고 K-팝 아티스트들이 연기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군요. 제 쭌쭈닝님이 네네. 설마 하은아나 도성 기자 그리고 가혁 기자 모두 칸에 진출할 의향이 칸이요? 있을까요? 칸이요? 라고 하시는. 뭘로 가죠, 저희가? 저희 뭐 몸 그냥- 위일 칸 한 칸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더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가끔 하은 앵커가 방송 중에 이교시 할 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뭐 최첨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자기 봐야 핸드폰 됩니다, 보는 저희가. 겁니다. 네. 댓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댓글- 말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댓글 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남겨주시는 댓글 제가 확인하고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소통 담당이기 때문에. 네, 범카이브님이 2주 뒤에 지코님이 설립한 기획사인 코즈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이그룹이 데뷔한다는 소식 어허. 제가 전합니다. 뭐야, 왜? 하나 발제해 주셨네요. 야, 다 해주시네,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아예 약간 통신원 발표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명예 기자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이 요새 또 인상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누진세가 어떻게 되냐는 그런 이슈가 많았는데 전기요금 갑자기 왜 얘기하나 했어요. 누진세 말고 뉴진스 소식 준비했죠. 이도선 기자가 좀 준비해 이번에 주시죠. 뉴진스는 이번에 디즈니 네. 영화 인어공주의 목소리 출연을 한 그 네, 다니엘 씨. 예. 아, 근데 너무 찰떡이지 않아요? 너무 이 비주얼이 진짜 그리고 또 찰떡이더라고요. 평소에 영어 쓰는 거 보면은 진짜 무슨 디즈니 주인공 같은 목소리로 맞아요. 많이 했는데 야 이거 잘 어울리겠다 했는데 진짜 하네요. 진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영화 인어공주 모르는 분들 없죠. 그쵸.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실사화한 뮤지컬 이제 영화인데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측이 지난 12일 이제 다니엘 씨에 대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니엘 씨가 에리얼 역을 맡아서 더빙 연기와 OST 가창을 소화하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속 에리얼과 나이대가 비슷한 데다 명랑한 이미지까지 또 닮아서 이제 호기심 많은 10대 소녀 에리얼의 매력을 한껏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에리얼 주인공이잖아요. 네, 인어공주 주인공이죠. 이름이 에리얼이잖아요. 주인공이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즈니에서 발탁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직접 이제 오디션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정식적인 오디션에. 절차를 밟아서 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된 거죠. 이제 디즈니 팬이기도 했었고, 이제 근데 사실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뮤지컬 노래와 더빙 연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디션을 봤는데 사실 오디션 현장에서는 악보로만 이제 주어진 채 즉석으로 이뤄지는 가창과 대사 테스트들을 거쳐서 이제 발탁이 되는데 너무 이제 뭐 이 점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네, 발탁이 됐습니다. 지금 노래도 계속 목소리 나오는데 저게 OST인가 보네요. 이 네, 목소리가 네, 네. 너무 좋고 또 네, 되게 아우라부터 인어공주랑 남다르죠. 인어공주랑 너무 딱이에요. 목소리 자체가. 그냥 에리얼 그 자체.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제 한국어 발음 이제 문제를 두고 좀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본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24일 개봉되는 인어공주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뭐라 할까요? 찰떡, 그러니까 그 현실 그대로 맞아요. 너무 어울려요. 너무 어울려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뭐 맞아요. 발음 문제는 또 여러 번 트레이닝해서 잘 네. 나오겠죠. 뭐 디즈니가 한국 활동하는데 또. 잘하겠죠. 네. 그치. 24일 개봉하는 거. 디즈니가 잘하는 잘하겠죠 뭐. 다니엘이 지난번 잘하겠죠. 머니클래스도 얘기했지만 미국 걱정하는 거 아니고 부자 걱정,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안 해야 진짜 되잖아요. 부자니까. 디즈니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죠. 네. 네. 누진세 뉴진스 너무 웃겨용이라고 아. 이주인님께서 야, 진짜 남겨주셨어요. 전경은 갑자기 왜 얘기 안 해주셔 진짜. 한 번 알아주시면 무슨 전 얘기를 그걸 하려고 막 이랬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배우 전지현 씨 근황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오. 대저택을 구매한 게 네.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더 화제가 된 건 현금 매수여가지고. 현금? 130억짜리라는. 네, 현금 매수였습니다. 130억인데 네. 현금을 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우. 사실 중앙일보가 이제 이 부분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네. 지난해 개인 간 아파트 역대 최고 거래가인 130억 원을 기록한 서울 뚝섬 초고층 펜트하우스 매수자가 전지현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 등기부 등본 결과 지난해 9월 30일 130억 원의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는데요. 이 집은 이제 성동구 성수동 1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47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네. 전지현 씨는 남편 이제 최준혁 씨와 함께 이제 공동 매수를 했는데 전액 현금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 가운데 지분이 12가 전지현 씨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3분의 12? 네, 그렇죠. 거의 다네요. 네, 뭐 다 120억, 120. 네. 그러네요. 네. 120억이니까 어. 13분의 10이면 120억 120억. 인 거죠. 120억이구나. 네. 그래서 이 집은 47층에 264제곱미터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최고 공시가격이 81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선 5위에 오른 집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 측에 문의를 했는데요. 뭐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지현 씨 예전에 뭐 빌딩 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기사로 본 것 같고 또 좋은 집도 사지 않았어요? 그 부동산 투자 잘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로 아하. 꼽히잖아요. 네, 부동산계의 큰 손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전지현 씨는 이번 이제 이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됐는데요. 과거 공시가격 상위 10%위권에 들었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네, 175제곱미터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43억 5,400만 원이었고요. 오. 지난해 최근 거래였던 3월
이제 측정된 가격이 60억 와, 원대였습니다. 작년에 60억.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빌딩도 몇 채 갖고 있죠? 네, 꼬마 빌딩도 세 채를 갖고 있는데요. 우와. 2013년에 58억 원에 구입해서 스타벅스에 임대한 용산구 이촌동 2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오호. 2017년에 325억 원을 주고 산 강남구 삼성동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2월 강서구 등촌동 3층 건물을 505억 원에 사서 현재는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두 단독명이라고 하고요. 뭐 전지현 씨의 이 부동산 뭐 재산만 네. 추정을 해도 1,400억에서 1,500억 원대라고 와, 합니다. 진짜 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아파트 와, 사고 살수 있는 거죠. 120억 내고 사고 그러는군요. 그렇군요. 왜 무슨 표정이세요, 그거? 아니 뭐 이렇게 저는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 떠올라서 이런 나중에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또 이 뭐 빌딩 뭐 약간 그들만의 세계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또 2교시다 보니까 본방송과 또 다른 이런 네. 성격의 이야기도 재밌게 나눠보는 네. 건데 스타들의 결혼식도 화제지만 뭐 답례품도 아주 뭐 어마어마하다. 그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네, 답례품은 이제 오신 하객분들에게 이제 답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일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8년 열애 끝에 결혼한 세븐. 네, 이다혜 아, 부부. 그렇죠. 가슴에. 네, 화제를 보았는데. 필리스도 좀 타고. 네, 타고. 근데 약 12만 원 상당의 계속 억대를 얘기하다가 너무 단위가 약간 아니, 단위가 너무 컸어요. 단위가 너무 커졌어요. 제가 지금 오늘 좀 유독 좀 말이 없잖아요. 참 공감이 안 되네요. 아무튼 네, 12만 원 상당의 네, 12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헤어케어 세트와 편지를 답례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편지에는 한박 웃음 가득한 순간에도 시련으로 눈물 짓는 순간에도 꼭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묵묵하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소중한 봄날 함께 축복해 주신 발걸음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승기 이다희 부분도 뭐 더 뭐 그렇겠죠. 화려하게. 네. 두 분은 이제 40년 경력의 도공 변훈 작가의 직접 만든 화병을 답례품으로 오. 야, 준비를 화병을 했습니다. 준비해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우와. 이 화병이 하얀색으로 이제 나무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겼고 바닥에는 승기 라윤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병과 함께 이제 화병 속의 꽃이 만개하기를 염원하듯이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마음의 향기를 담아 예쁘게 잘 피워서 세상에 좋은 향기를 널리 퍼뜨리도록 아름답게 살겠다라는 와. 편지를 함께 담기도 와, 했습니다. 의미가 너무 되게 좋은데. 있다. 의미가 너무 좋죠. 스토리텔링이 딱 제대로인데요. 그리고 화병을 준 이유가. 작년에 저는 그 현빈 손예진 씨 결혼했을 때 그 야외 결혼식 하면서 선물까지 이렇게 한 게 스태프들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명품 선물 받았다고. 어마어마해가지고요. 그때 진짜 규모가 남다르긴 했습니다. 명품 뷰티 브랜드 향수 3병하고 뷰티 디바이스 롤링업 그리고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라 잔 등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와, 상당의 답례품만? 네, 답례품만. 그래서 두 손 가득 이렇게 무겁게. 한 명한테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네, 너무 우와. 좋죠. 대박이다. 그리고 김연아 씨. 네, 김연아 씨도 이제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죠.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네네. 김연아 씨와 포레스텔라 고우림 부부는 이제 김연아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D 브랜드죠. 이제 명품 브랜드 세트, 화장품 세트를 준비해서 답례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가격만 뭐 20만 원대에 달해서 좀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여왕님. 네. 선배님들은 답례품 뭐 하셨었어요? 뭐에 기억이 안 나. 저는 회사에 핸드크림. 저 뭐했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견과류 많이 하는 그런 거 했던 거 같아요. 직장에 이제 돌리는 네. 문화가 있으니까. 막 그 설탕 살짝 묻혀져 있는 호두 그런 거. 가끔 답례품으로 오잖아요. 저 소금 했어요, 소금. 소금. 그래서 왕소금. 좀 약간 히말라야 고급스럽게 포장된. 네. 약간 핑크빛 들어간. 약간 있어 보이는 거 하는 게 좋은 게. 그렇죠. 좋아 보이네요. 재밌네요. 네. 유튜브에서 후왕님께서 현금 매수가 깔끔하지 크크라고 전지현 씨 관련해서 남겨주셨고 춘추익님이 롤러 신발 타고 입장한 거 기억난다라고 하셨고 이거 PD님이 꼭 한번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가요 앵커 뭐 갈수록 잘생겨지네요라는 아까 있었던 거 그거를 같은데 꼭 그걸 한번 꼭 언급하고 가라고 제가 아니라 PD님께서 한번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PD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얼른 마치겠습니다. 네, 상클 2교시는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